사람들이 살아가는 테두리는 시대가 크게 달라도 그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비를 본 여인이더라도 부인의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지하비를 넘어서서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고는 했는데, 조선시대에도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유로운 삶을 부과하고자 하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인들은 때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동실 여인인 경우에는 그 최후가 더욱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청호는 군산 용년 섬은 의금부에서 아릅니다. 저 경운부사 김학이 그 누이가 실행한 것으로 인해 납치되어 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서로 영원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 신문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다만 갇히게 된 이유가 김학이 누이를 때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신문해야 할 일이 되었기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감히하렵니다. 이 일은 마땅히 신문해야 한다. 누이를 때리게 된 경위를 다시 조사하여 말하도록 하라. 영혼은 죄인이나 그 행위를 숨겨주는 자체는 죄가 되지만 고륙지친에 있어서는 도리이기도 하므로 특별히 용서해 주던 것인데요. 누이를 때리게 된 과정을 김학이 직접 아릅니다. 모친이 일찍이 신에게 말하기를 너희 동생 집에 일찍이 남자가 드나든 적이 있으니 추잡한 소문이 나들 것 들었다. 내가 가서 징계하도록 하라 하여 모친의 말씀을 따라 몽둥이로 2대 때렸습니다. 누이를 때릴 때 그 남편 경양부수는 어디에 있었느냐? 경양부수가 몽둥이를 빼앗아 제지하며 말하기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어찌하여 때리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김학은 석방하고 그 누이와 간통한 이계창은 고문을 가하여 신문하라.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던 날 의금부에서 죄를 정하여 아뢰며 경양부수의 아내 옥금이 이계창과 간통한 죄는 장 90으로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해야겠습니다. 의정부와 승정원에 내려 의논토록 하라. 다음날 연산군이 참여한 가운데 승지들 대신들이 모여 죄를 정할 바를 논의하는데, 경양부수의 아내 옥금은 양반가의 딸이며 종실이 여인인데 그 남편을 무시하고 음탕하고 더러운 행실을 멋대로 해나가 풍속을 바로잡는 일에 큰 누를 미쳤습니다. 이러함에도 벌하지 않는다면 절개와 의리가 땅에 떨어져 백성들을 교화할 방도가 없게 되므로 결단코 평범한 간통으로 다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계창은 종친들과 어울려 조속으로 드나들면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몰래 경양부수의 아내를 간통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탕한 짓을 서슴지 않아 왔으니 통절하게 다스려야만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이계창에게도 장형을 집행하고 가족을 모두 변방으로 보내어 노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금과 이계창의 음탕하고 더러운 행실은 비록 극형으로 처치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을 일입니다. 그러함에 서로 화가 난 경우에 법대로만 처벌한다면 사람들 마음에도 닿지 않게 되므로 함께 장 100대에 먼 변방의 노비가 되게 하여 삶을 마치게 하소서. 그의 연산군이 말합니다. 무릇 아무리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하여도 그 죄가 크면 마땅히 극형으로 처치해야 하는데 하물며 옥금의 음란하고 더러운 행실은 이전에도 어찌 이처럼 심한 것이 있었겠는가? 이 일은 이미 그 음탕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의심할 만한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대들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 말하겠지만 나는 응당히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법을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음란한 행실을 몹시 미워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 당연히 엄중하게 징벌해야 한다. 내가 다시 정승등의 의견을 들어 처치하겠다. 선대에서는 양반가의 여인으로 도리를 벗어난 사람은 관계된 남녀를 모두 법 밖의 죄로 다스려서 혹은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모두 죄를 범한 당시의 정상에 따라 형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 것입니다. 법으로 정한 간통죄는 그 신분이 귀하고 처남에 관계없이 사수를 부려 간음한 경우 이하는 장 100대에 불과합니다. 종친의 아내가 되어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음란한 욕정을 제멋대로 부리고 다녔으니 그 죄가 크고 극악함은 견줄 만한 것이 없기만 합니다. 만약 단지 법으로만 처단하게 된다면 풍속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옥금을 중형에 처치하고 간부 이계청 또한 법에 따라 장형을 집행한 후 평안도 먼 변방의 황폐한 고을로 가족 모두를 옮겨 노비로 생을 마감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경영부수 기준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는 어찌 처단할 것인가? 경영부수의 사람됨이 한 뭉치 고깃덩이에 불과하여 어리석기만 할 뿐입니다. 그 안에 옥금이 마치 종처럼 대하여 구타하기까지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혹은 말하기를 너의 처가 음탕하고 악함이 이와 같은데 너는 어찌하여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 하면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세 자식이 있는데 만약 이 아내가 없고 나 또한 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경영부수는 죄줄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신등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징계함이 없어질까 염려되니 나로서는 죄를 묻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후 장령 박예리 아래입니다. 장령은 사헌부에 속한 정사품 벼슬입니다. 경영부수의 아내 옥금을 사제로 정하셨으나 이는 옳지 못한 일입니다. 비록 그 여인을 가엾게 생각해야 하는 정상은 없으나 사제가 아닌 것을 사제로 단정하게 되면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은덕에 누가 생겨날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옥금은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지아비를 쫓아내기까지 했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 다시 고칠 수 없다. 좌의정 성준이 아릅니다. 이제 옥금을 법밖의 형벌로 장차 극형에 처하려 하니 대감과 대신 중에는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대로 하여 옥금을 죽이지 않으면 그로써 풍속은 바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릇 음란한 사건에서는 반드시 여인들이 스스로 먼저 그 마음을 내보이고 남자가 그에 응하게 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남녀 모두 사죄에 조치하는 것으로 법령을 세워 나라에 밝히소서. 그렇게 하라. 그 후로 2달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 옥에 갇혀있던 옥금은 마침내 교수형에 처하여집니다.